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가장 큰 이슈가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있는 FOMC 금리 인상 발표입니다. FOMC가 10월 달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9월 말까지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온 하락이 10월에는 반등이 쭉 나와 줄 수 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죠. CPI가 유럽도 안 잡히고 미국도 안 잡히고 이러니까 진짜 우리가 투자한 코인만 멱살이 잡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점인데 뭐 미국 증시, 부동산, 뭐 경제 어떤 이런 등등등 모든 게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뭐 주위에 둘러보면 곡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곡소리가 나온다는 건 사실 투자하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반대말로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제 존버 및 장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하락장에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손가락 빨아야 되나 뭐 등등등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좀 팁을 제가 좀 두 가지 드리면요. 일단 이런 장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들 싹 다 리밸런스를 한번 해줘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뭐 마이너스 80%, 90%, 마이너스 50%뭐 이렇게 등등등 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오히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적은 코인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50%, 40%, 30% 이런 애들을 오히려 좀 물을 타셔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코인입니다. 한 코인 여러 가지를 또 동시에 물 타면 의미가 없어요. 한 코인만 이제 탈출시킨다고 목표를 잡고 이걸 한 코인씩 탈출을 이제 감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 90%는 물 타봤자 마이너스 4, 50%인데 마이너스 4, 50%물 타면 마이너스 20%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반등 오고 이렇게 날 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제 근본이 아예 없는 막 한국 거래소에만 있는 김치 코인들이 막 마이너스 8, 90%라면 그냥 이거는 팔아서 근본 알트들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이런 메인 코인을 사두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런 코인들 만약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3, 4년 뒤에 지금 불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코인이면 저는 솔직히 안 권합니다. 차라리 지금 폴카닷이나 유니스왑 이런 애들도 어차피 지금부터 8배는 올라야 올타임 하이인데 이 정도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없어지긴 힘들어요. 코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옮겨가도 괜찮지 않나. 그만큼 근본이든 아니든 지금 다 하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새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새 코인을 지금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이름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코인이 오늘 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애를 사서 그냥 팔고 또 비교해서 다른 코인이 내려가면 다시 그 코인을 사두고 오르면 팔고 즉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워낙 바닥이니까 뭘 사든 한 번씩 반등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오면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라 뭐 2배, 3배 먹는 게 아니라 10%, 20%라도 그냥 오르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름을 굳이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코인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코인 내가 또 좋아하는 코인이네. 계속 오를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인 이름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지금 안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단타를 치는 어떤 트레이딩 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다 흘렀기 때문에 반등이 아예 없이 지금 계속 흐르지는 않고 살짝살짝 반등이 나올 때 그냥 파는 겁니다. 어제 그제 흐르면 오늘은 반등. 근데 오늘 반등한다고 내일 반등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또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든 반등이 올 거지만 그 반등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주르륵 흐르면 매수 익절. 여기서 포인트는 그쵸 코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넣은 시드가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이 되어도 10만 원 이득이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단타의 개념으로. 이유는요, 여러분. 만약에 110만 원이 120만 원, 130만 원 되면 배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여러분 장투하는 코인들 물려 있는 거가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 물리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10만 원 벌었으면 10%번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가 돼야지 자꾸 단타가 장투 내지 존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통은행 관계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크립토 윈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암호화폐 지속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9월 한 달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5개에서 4개가 끝났습니다. 잭슨홀 끝, 마운트고스 끝, 추석빔 끝, 9월 15일 POS 전환 성공 축하하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끝났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 성공하면 막 비트를 넘을 거라라고 막 별별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저는 늘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랑 이더는 완전 다르고 근본 자체가 얘네들을 굳이 비교하기가 참 어렵고 가격으로 비교한다면 사실 1BTC 10 이더가 맞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가격보다도 비트는 디지털 금 어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통화와 관련된 그런 애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기술의 끝이라고 보면 기술 POW, POS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이더리움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치가 다른 애들입니다. 테슬라 차랑 갑자기 애플 아이폰이랑 비교 안 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아예 뭐 둘 다 차고 핸드폰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A랑 갑자기 어떤 내 옷이랑 비교 안 하잖아요. 아이스크림과 옷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ARK 인베스트먼트 연구 책임자도 비트와 이더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그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POS로 바뀌면 오히려 더욱 분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인 거죠. 이 Financial Intermediaries 금융 중개업자들의 시스템도 변화시키고 디지털 소유권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역할은 화폐 그쵸? 시스템 어떤 계속 얘기하는 어떤 금의 역할과 화폐의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비트 이더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POS로 바뀌면서 POW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갈까인가 요거인데 레이븐 코인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1, 2주 전부터 진짜 반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와주면 사실 레이븐 코인 홀더분들이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가지고 다른 지금 마이너스인 많은 것들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파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레이븐이 지금 15일 전후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한번 팔아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이븐이냐 이클이냐 이얼고냐 빔이냐 지금 계속 이제 이거 누가 제2의 이더리움이냐를 보고 계속 시도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뭐 하루 내일 뭐 모레 해결될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이븐 코인 홀더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혜택이고 호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주셔서도 됐었던 거고 팔고 다른 코인들로 옮겨간 다음에 추후에 다시 레이븐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9월 22일 FOMC 남아 있습니다. 0.75%냐 1%냐 금리 인상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뭐가 돼도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좋을 게 1도 없죠. 예, 0.75%도 별로고 1%도 별로기 때문에 뭐 데이터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일주일간 거래소로 335억 달러의 비트코인 유입되고 있고 최대 규모다. 이런 건 솔직히 호재가 아니에요.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거는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앞두고 혹시 몰라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연준의 어떤 이 금리 사이클 계속 올려대는데 암호화폐 윈터가 끝날 수는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 마지막에 드린다면 백악관에서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암호화폐의 패권 본인들이 크립토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국과 또 중국 또한 JP 모건이 중국이 메타버스 이쪽 창출 가능 시장 규모가 약 4조 달러라고 중국도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닥만 어떻게든 좀 버텨나가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뭐 9월이 진짜 잘 안 지나가네요. 이제 고작 9월 17일인데 뭐 이미 롤러코스터라는 건 저희가 알고 들어왔어요. 그쵸? 9월달은 아직 반 정도 남았지만 잘 살아나가길 바라고 현물로 접근하시는 분들 제가 위에 팁 드렸고 2만 불 밑으로는 어쨌든 분할 매수는 맞고요. 선물은 매일매일 단타하는 거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면 제가 댓글에 트레이딩 무료로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관점들 쉐어해드리고 방에서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자료들 많이 쉐어해 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법 금융 근절.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제 거래소, NFT 플랫폼 이런 것들에 과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뭐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금융 평가를 할 거고 내년 2월 말까지 A 끝내고 내년 7월까지 NFT까지 평가 완료할 것. 이제 프레임워크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달러를 우대할 거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기술을 갖고 디지털 달러, CBDC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거다라는 거고요. 3번,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루나 관련된 거죠. 루나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될 거다. 그리고 사이버 취약점 같은 거를 보완할 거다. 동맹국가 정보 공유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보고 요게 나온 거고 이제 다음 내년 6개월 지금부터 6개월까지 요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뭡니까? 뜻깊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역사상. 그쵸?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시작인 건 맞고 이 시작에서 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뭐 주식만큼이나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끽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마이클 셀러도 우리 큰형님이 백악관 보고서에는 오류가 가득하다. 비트코인의 약화를 의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선 디지털 달러 우대를 해야겠죠. 디지털 달러들이 없앨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국가가 어떻게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고 중앙화 되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금융 근절 이런 것도 해야 하고요.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입장에선 충분히 얘기를 한 거고, 마이클 세일러 형님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 그리고 요 기후미 에너지 보고서 요건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통계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정보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씩 서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A와 B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CEO는 뭐 워낙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옹호론자 중에도 거의 뭐 킹 오브 옹호론자잖아요. 그쵸? 저희 또 단풍국 캐나다 보수당 대표 선출자가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에르 푸알리에라는 보수당 대표가 됐거든요. 경선에서 승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만약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넥스트 총리. 캐나다의 총리가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입니다. 2025년 연방선거에서 총리직을 두고 맞붙을 예정인데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의 방어책이고 글로벌 블록체인의 중심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좋아. 정말 좋아져. 단풍국은 이미 앞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내년 1월에 정식 출시되는데 이거는 거래소 코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예, 안 살 이유가 없고 피델리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VC들이 남의 거래소 투자하다가 이럴 바에 우리가 거래소 만들고 말지가 된 거예요. 세콰이어 캐피털 패러다임 뭐 다 한 가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거래소 투자하느니 내가 거래소 차리겠다 이거거든요. 무조건 저는 거래소 코인 살 겁니다. 일단 이거는 계속 제가 팔로우 해드릴게요. 예. 아브라가 미국 규제 승인을 한 첫 암호화폐 은행을 출시 계획이거든요. 이제 은행까지도 규제가 된 승인이 된 은행까지도 에이브라가 이제 나서서 플랫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관련돼서 좀 찾아보고 계속 팔로우업을 한 뒤에 2023년이거든요. 얘도 2023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투자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가 망해가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희망이 없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쵸?
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이유 없는 뭐 뇌피셜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물론 가격이야 진짜 뭐 속상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뭐 숏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은행을 출시하고 거래소를 출시하고 뭐 동네 바보들도 아니고 그쵸? 이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와 올해가 진짜 거의 마지막이겠구나. 2023년 출시될 예정이면은 내년부터 계속 수급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겠구나를 알아셔야 되고 이 SBI 홀딩스 산하의 디지털 마켓도 싱가포르에서 거래 라이센스를 획득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죠. 대기업이잖아요. 일본에 한가닥 하는 건데 일본에서도 또한 계속 들어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좀 희망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CFTC 위원장이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적합한 규제 기관이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SEC는 아니 내 건데 암호화폐 규제 하나의 기관에 집중 필요한다라는 말을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 기관에 자꾸 분산되면 증권 규제는 훼손할 수 있는데 SEC가 해야 된다. 이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증권으로 증권위원장이 증권으로 넣어놔야지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생기고 이걸 갖고 또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선물에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감독을 해야 또 여기가 이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추를 기울이게 할 수 있냐? 친암호화폐 위원들이 CFTC에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지금 코인베이스가 친암호화폐 후보들을 구분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중간 선거 때 뽑아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라고 대놓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친암호화폐 후보를 구분할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친화도까지 점수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고 바라건대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희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줘라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뽑으면 뭐 할까요? SEC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CFTC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CFTC에 손을 들어줄 거고 앞으로 더 좋은 입법이 나올 테고 그 입법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미국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미국 블록체인 러비 단체가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자꾸 하는 거 투자자만 손해 이거 무슨 말이에요? SEC는 영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안 해주냐라는 얘기에 대한 말이고요. 미국 정부가 FTX가 지금 보이저 디지털 자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승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FTX가 지금 보이저 디지털을 가장 넘버 원으로 가장 높게 이제 베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국가 안보 때문에 뭐 미승인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낸스 측에서 거래 금액 추가를 요구했다.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도 지금 같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바이낸스가 이 자오창펑 CG가 또 단풍국 국민이거든요. 네, 뭐 중국계 캐네디언이죠. 그래가지고 캐나다 기업이니까 이거 좀 돈 어떻게 낼 건지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야저 디지털 요게 이제 자산 매입이 잘 풀리면 셀시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자산 매입 베팅을 하는데 팔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통 금융기관인 곳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 시타델 증권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세쿼어 캐피털이나 패러다임 이런 데서 그냥 인수를 해버리고 이 EDX 마켓이랑 셀시어스랑 연결하면 어떨까? 저 혼자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우스닷컴이요. 2022 발롱도르 어워드 파트너 타이틀 획득했죠. 얘가 누구냐? 칠리즈 안에 있는 펜토큰 플랫폼입니다. 칠리즈가 워낙 이제 축구든 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이미 앞장서고 있고 요거 중에 하나인데 발롱도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축구를 1년 동안 가장 잘한 뭐 어떤 선수에게 주는 건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에서 파트너십이 노출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바이낸스 랩스가 앱토스 랩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바이낸스가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앱토스에 지금 투자를 했고 이유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이라고 했는데
블록체인 구축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당히 애프토스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무브라고 불리는 건데 DM 원래는 블록체인에 적용될 예정. 요 DM이 뭐냐면 페이스북이 만들려고 했던 리브라가 DM으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이 자기네들 코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미국 법에서 페이스북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제 막힌 거죠. 뭐 메타라고 이름도 바꿨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요런 거 보니까 BNB 체인이나 솔라나보다 더 좋고 효율적이고 게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가 스웨트 등 20종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을 했습니다. 스웨트 코인이 여기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웨코인이. 유저들이 빵빵하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하면 그 유저들이 뭘 합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이름들 때문에 유저들이 상장 빔이라든지 아니면 유저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매매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거래소에는 땡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된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고요. 밈코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시바이누도 그렇고 뭐 더하지코인도 그렇고, 이런 의미에서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혹시 몰라요. 진짜 상장 한번 되기 시작하면 여러 거래소에서 다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로우 리스크, 뭐 로우 리턴일 수도 있죠. 뭐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스웨코인 재단 수익의 50%를 스웨트에 또 바이백을 해서 계속 이제 물량들을 스테이킹 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폴리곤 꾸준하게 파트너십 계속 맺고 있죠. 스타벅스하고 이번엔 파트너십에 체결을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두바이의 테마 메타버스 두바이 버스를 출시를 예정을 했죠. 두바이 버스. 요거 버스가에서 뭐 타요 버스 그런 건 아닙니다. 두바이 이외에도 싱가포르, 한국, 터키 기반의 메타버스를 설립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샌드박스가 어떻게 보면 게이밍 회사지만 또 메타버스와 웹 3.5에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코인이겠죠. 샌드가. 스페인의 라리가 디센트럴랜드에서 테마 공간에 대한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나와 샌드 요 코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타임하이였습니다.